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워즈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뉴스들 모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시간은 MTN 이한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저희 오늘 다뤄볼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네. 물론 뭐 지금 FOMC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뭐 금리 동결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의 지금 확률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이 ARM의 상장 전부터 해서 좀 IPO 기업들을 투자할 때는 너무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맞아요. 좀 어느 정도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때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좀 고평가에 대한 우려도 있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들 고려하자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이게 상장할 때는 너무나 좋은 이제 분위기로 상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고평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뭐 증권가 IB 측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좀 낮춰잡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3거래 연속으로 급락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IPO 이후의 주가 흐름이라고 먼저 보셔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IPO는 요즘 뭐 우리나라도 뉴스 어저께 보니까 뭐 슈퍼이크하고 뭐 머니스에도 크게 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뭐 따따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 주식에는 없다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IPO에 여러분들 나오는 뉴스의 가격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하는지 아세요? 기관 투자가들이나 예를 들어서 김수정 앵커가 미국 사람이고 돈이 엄청 많아. 수십억 달러 돼. 그러면 초대를 하지. 너도 좀 해보라고. 그렇죠.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가는 가격은 그 IPO의 가격이랑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장 이후에 되는 가격이 밸류에이션 어떤지만 보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ARM도 다시 한번 복습드리지만 ARM의 현재 가치 IPO 당시 가격은 쉽게 해서 엔비디아보다 훨씬 비싼 거다.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물론 매수 의견도 있었지만 그거는 현재 가격 언저리 수준이었고요. 오히려 빨리 나온 것은 벌써 매도 의견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46달러짜리도 있다라고 보셔야 됐어요. 그래서 상장 이후 첫날 좀 올라갔다가 그다음부터 연일 빠지면서 지금은 상장 IPO 가격보다는 위주지만 첫날 가격보다는 주가 좀 아래쪽에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좀 정상적인 가격의 흐름을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긴 흐름으로 일단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시장 기준을 보면 수요일 새벽에 상장된 게 있어요. 그게 인스타카트입니다. 맞아요. 인스타카트 이 종목이 굉장히 또 화려하게 상장했습니다. IPO 이제 공모가 같은 경우에 30달러 정도였죠. 근데 이게 지금 한 42달러 정도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나서 한 33.7달러 정도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장중에도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나름 그래도 좀 첫날 화려하게 장식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엊그저께 월요일자 저희 월가워즈에서 설명을 좀 상당 부분 드렸다고 보셨고 많은 분들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심 있는 분이라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회사는 소위 마켓컬리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마켓컬리랑은 또 차원이 다른 회사입니다. 이거는 돈을 버는 회사예요. 마켓컬리는 아직 돈을 잘 못 버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고 이거는 마켓컬리는 자기는 물건 다 해갖고 똑같이 배송을 하잖아요. 이거는 쉽게 해서 구매 및 배송 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매도 대신 해주고 배송 해주고 중간에 있는 플랫폼 역할을 그런 것들인데 경쟁사가 심해졌는데 지금 이 가격 지금 30달러라는 가격 자체도 성장률이 이익보다는 PSR로 많이 나옵니다. 매출 대비하는 건데 이게 4.2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첫날 마감된 가격도 그러면 4.4배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보면 이거랑 엇비슷한 거가 우버 이런 거잖아요. 우버요. 우버가 2.5배 정도 나옵니다. 우버. 리프트는 1배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마디로 비싸다라고 할 수 있다? 좀 비싸다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2년 전에 했으면 엄청 잘 됐겠죠. 2년 전에는 팬데믹 때문에 다 집에 못 나가기 때문에 뭔가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지금 이 가치가 이거보다 2배, 3배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월마트나 코스트코도 하고 있고 월마트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분이 CEO가 여성분인데요. 여성 CEO나 파운더나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다는 거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CEO가 적지만 여성의 CEO가 S&P 500 대비 상대적으로 평가는 좋았다는 얘기 분명히 있어요.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너무 늘 말씀드리지만 상장 초기에 확 달려들어가는 건 쉽지 않고 항상 우리는 밸리에이션을 봐야 된다.
너무 흥분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30달러보단 비싸다고 뉴스에 나오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 무식한 소리입니다. 30달러에서 뭐 14% 올라갔다 그게 아니라 시작 대비 얼마만큼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거래된 거 시작부터 보면.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IPO 이런 기업들을 해봐야 되나 이런 기대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모르시던 분, 야, 첫날 타고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건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첫날부터 아니더라도 뭐 장기적으로 뭐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IPO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IPO로 대신할 수 있는 뭐 ETF도 저희가 한 2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다음이 뭐냐? 다음에 지금 최대의 관심이 뭐겠어요? 그 다음 이제 또 상장할 기업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 다 아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0년 전, 20년 전 유행했다는 분도 있지만 이거는 생긴 거가 1700년대 후반에 생긴 거예요. 네, 버켄스탁 아시죠? 네, 이건 좀 스테디셀러, 그렇죠. 베스트셀러 네, 그런 느낌. 버켄스탁이 이번에 상장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일 수도 있는데 다음 주보다는 10월 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정이 지금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모여갖고 상장하냐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늦어질 수도 있는데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이면 될 수 있겠고 이건 날짜는 항상 2, 3일 전에 가지고 되거든요. 그래서 버켄스탁이란 거가 상장된다는 것만 먼저 좀 아시면 되겠는데요. 네, 버켄스탁이 상장되면 또 이게 약간의 그 신발 브랜드들의 좀 판을 한번 뒤흔들지 않을까 싶은 게 크록스와 좀 맞붙는 느낌인데요. 좋은 얘기인데 크록스랑 같이 얘기하면 버켄스탁의 주주나 이런 기존 투자자들은 에이 뭐야 격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하면 1774년에 창업을 했고요. 독일에서 창업했고 전 세계 다 있고 지금 이게 더 유명해진 거가 이렇게 상장까지 빨리 된 거가 하나는 그 루비통 회장님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돈을 2번째로 많다는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를 보면 투자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한 2, 3년짜리 여기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켄스탁 요즘 보면 버켄스탁 with Dior, 버켄스탁 with 뭐 발렌시아가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쳐보세요. 쳐보시면 버켄스탁 디올 딱 쳐보면 140, 50만 원 딱 찍힐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급진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신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신냐? 이게 엄청나게 여전히 핫하고 스테디한 건 분명히 맞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주가랑 판단이죠. 왜냐하면 이거 어느 정도 될지 윤곽이 아직 안 났는데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것도 역시 100억 달러 정도를 목표라고 해서 시가총액으로 100억 달러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항상 말해서 처음 하루 이틀 올라갈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가치라든가 그에 대한 경쟁력 보는 거죠. 다만 이거는 루비통의 회장님이 뒷배가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또 한 번은 관심이 있고 이게 다들 아는 브랜드고 한두 번쯤은 신어봤고 지금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요. 버켄스탁이요. 신어봤었죠? 네. 지금도 있어요? 네. 딱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요자가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 경쟁자들이 있단 말이죠. 크록스는 상대적으로 그런 독특한 그런 그 특허를 갖고 있는 걸 재질로 만들어 갖고 상당히 있고 얘네들도 콜라보를 많이 했지만 얘들이 완전 명품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크록스는 대박 난 거기 때문에 크록스를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2016년에 12달러 상장했고요. 이 한때 보면 주가는 뭐 저도 책을 썼지만 이게 책 쓴 다음에도 7배가 올라가면서 나름 저한테 명성을 가져다 준 주식이기도 한데요. 그 위에 흘러갔다가 지금도 주가는 많이 상당히 그 상장에 비해서는 완전히 성공한 기업이 되겠는데요. 그 이후에 뭐 룰루레몬이 약간 성향이 다르고 신발이나 이런 쪽 위주로 본다 그러면 온러닝이 있습니다. 온러닝이 2021년 24달러로 상장했는데요. 이게 상장 초기에 좀 좋았다가 상당히 흘러내렸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는데 뭐냐면 오늘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있고 유럽에서부터 나왔고 미국에서도 있고 상당히 많은 요즘 그런 핫한 운동화 중에 하나가 온러닝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를 보면 그 당시의 주가랑 비슷합니다. 지금. 그러네요. 상장 초기랑. 그래서 상장 초기에 샀던 사람들 상당히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고 그 위에 잠깐 올랐지만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재미는 없었다. 그것도 겨우 지금 본전이 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상당히 핫했던 거가 올버즈입니다. 올버즈는 운동하고 스니커고요. 올버즈는 그 지금도 미국에서 상당히 핫하죠. 특히 어떤 미국 서부 쪽에서 보면 소위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올게닉 신발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유명하겠고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는 백화점에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2021년 스펙으로 들어왔어요. 스펙이 들어왔는데 스펙은 직후에 들어와갖고 거래해야 되기 시작할 때 25달러, 30달러 해갖고 주가 처음에 하루 이틀 반짝 올라왔었는데
이것도 보시면 주가 완전히 매롱돼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올버즈도 진짜 상당히 핫했던 건데 이거 큰 재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것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어하고 스테디한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가 있고 뒤에 네. 루비통 형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런 것도 관심 있고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나중에 관심 갖고 보시는 정도. 나중에 시점이 되면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RM과 인스타카트처럼 이렇게 최근에 상장한 그런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 상장 앞두고 있는 버켄스탁 얘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IPO 기업들은 사실 좀 주가 흐름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체크하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5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보려고 해요. 계속해서 뉴스가 뭐 매일같이 뭐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우려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판매량이 저조하면 어떡하나 뭐 중국의 리스크도 있고 여러 부분 걱정했는데 초동 물량이 걱정보다 훨씬 더 잘 팔렸죠. 일단은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에서 네. 자기네가 분석해서 좀 소스를 갖고 얘기했는데요. 초기 물량이 상당히 지금 공급이 달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진짜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공급이 어떤 이슈가 있어갖고 공급이 부족해서 그럴지 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대기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언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지금 중국 같은 데서 걱정이 많았잖아요. 뭐 아이폰 못 쓰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뭐 완전 나오자마자 네. 매진됐다고. 네, 그러니까요. 네. 중국은 특히 아이폰 프로 15 그리고 프로 맥스 15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고. 좀 더 그 프리미엄. 네, 그렇죠. 네. 큰 거죠. 프로 15이 4.5주가 지금 중국에서 걸린다고 얘기하고 한 달 이상 주문하고 네. 받는 데까지. 프로 맥스 있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제일 많이 전 세계적으로 네. 가장 많이 큰 거. 그거가 6주에서 8주로 작년보다 1주에서 2주 정도까지 더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 우리가 뭐 엄청나게 더 많이 팔린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의 우려와 달리 사람들의 선호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신제품 발표 전후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 주가를 $2 내리긴 했는데 네. 웨드부시는 또 $10 올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9월에는 상대적으로 애플이 좋지 않았던 거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10월, 11월에 워낙 강했었던 걸 생각한다 그러면 애플에 대한 걱정은 여전하다. 걱정 여전히 할 필요 없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할 필요가 없다. 저희 이제 또 자세하게 이 아이폰 15이 포함되어 있는 뭐 실적이라던가 이런 수치들이 좀 확인이 된다면 그때 한번 더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나이키 얘기를 해볼게요. 앞서 저희가 이제 뭐 버켄스탁 얘기하면서 이 운동화랑 브랜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네. 사실 나이키가 제일 먼저 생각나긴 했거든요. 지금 상당히 핫한 브랜드고 정말 스테디한 브랜드인데 재미없는 주식 시리즈가 트로이즈가 3개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디즈니. 아, 맞아요. 에브리바디 아는 디즈니. 네. 100년이 된 디즈니. 네. 아, 스타벅스. 네, 별다방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나이키 이런 거죠. 참 대표적인 네. 안정적인 네. 종목들인데. 근데 뭔가 있는데 네. 잘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 뭐 계층에 상관없이 소득 계층이랑 상관없이 그냥 가잖아요. 뭐 네. 소득 그 스타벅스가 돈 더 부자 아니잖아요. 네. 다른 어디나 비슷한 흐름이 되겠는데요. 웰스파고가 또 이번에 목표 주가 $10 정도 하향해서 130에서 $120로 내렸는데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지만 나이키도 똑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요 부진 에서의 부진 이런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거가 되겠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해 볼 만한 것이 뭔가 간단한 것들인데 지금 우리 미국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는 거가 바로 9월부터 이제 그 과금 시작 계산돼 갖고 10월부터 이제 갚아야 되는 것이 대학생 대출 자금입니다. 상환인데. 근데 미국에서 워낙 많이 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들이 이제 갚아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대출자 1인당 지금 평균이 $22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자가 근데 이들이 또 많은 절대 비중이 25세에서 44세 정도가 제일 많은 비중이야. 67%가 거기서 해당되는데 지금 이들이 가장 왕성하게 소비하고 운동화도 사고 옷도 사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이들이 딱 영향을 미칠 거고 이들이 딱 뭐로 알 수 있냐면 이들이 대출 상환하는 규모랑 주식 순매수랑도 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식 순매수도 줄고 주식 순매수가 이들이 어떤 걸 사겠어 젊은 분들이. 안정되고 우량한 오래된 걸 사는 게 아니라 핫한 걸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지금 계속 비슷한 흐름을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나이키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보면 나이키가 진짜 광범위하게 많이 사는 건데 네. 나이키랑 룰루레몬 그리고 호카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데커스 아웃도어 온라인을 보면 완전히 압도적으로 나이키가 지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이렇게 보니까 나이키 주주분들은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속상하죠. 네. 속상하죠. 그만큼 상대적으로 정말
돈이랑 정말 상당히 핫한 브랜드 중에 떠오르는 브랜드는 대표적으로 제가 거의 1년 반째 얘기하는 호카를 갖고 있는 네. 데커스거든요. 우리나라도 요즘 호카 브랜드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 백화점마다 있는데 딱 그런 느낌으로 보면 지금 핫한 브랜드에서 광범위한 브랜드는 맞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계층이나 모든 상관없이 사랑받고 있는 나이키가 소비 위축에 대해서 영향을 오히려 가장 크게 받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안타까운 나이키의 최근 주가 흐름까지 좀 동종 기업들 보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달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달러의 강세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좀 달러 강세는 진짜 무섭도록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원달러, 달러 원으로 보면 1,300, 뭐 3, 40원 계속 그렇죠. 가고 네. 있고 우리나라 지금 무역 주지가 뭐 흑자도 간혹 나지만 큰 재미 없는데 지금 보면 미국에서의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베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공격적 투기적으로 한다는 해치 펀드들도 3월 1일 처음으로 달러 강세에 대해서 지금 베팅을 다시 시작했어요. 순매수로 돌아섰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좋다는 겁니다, 지금요. 네. 냉정히 보면 다른 여러분들 꾸준히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중국도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있죠. 일본은 좀 회복된다 그래도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유럽은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많이 약해서 독일이 장장 슬로우하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 여전히 가장 우호적이라 보면 결국은 미국에 대한 베팅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온 거는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더 늘릴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고민되는 게 달러예요, 달러. 네. 달러 원. 지금 당장 미국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올라가면 좋아할 수 있죠. 달러 원이 더 올라가면 좋아질 수 있지만 또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샀는데 또 내년에 1,200원 떨어지면 어떻게 돼?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분들한테 늘 똑같은 조언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원화 자산은 이미 넘칠 대로 갖고 있어요. 그게 자산이 됐건 부채가 됐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앞으로 보통 5, 60년에서 한 7, 80년 앞으로 더 살아야 되잖아요. 한국 자산에 원화 자산 올인된 거 별로 좀 하실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저는 해외 표시 자산을 갖는 게 맞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달러, 원 달러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해외 주식, 해외 자산 투자를 늘리시라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달러가 좀 강하긴 해서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이 달러 쪽에도 한번 투자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포인트들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뉴스가 좀 재밌어요. 이게 흥미로운 건데 재택근무는 여전히 좀 대세입니다. 아무래도 팬데믹 기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쭉 이어가는 쪽이 있는데 이 재택근무 관련한 ETF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시각이랑은 약간 다르네. 우리나라도 이미 재택근무 하는 분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100% 재택근무 하는 분은 제가 주위에서 보면 외국계 다니는 회사들은 네. 뭐 100% 재택근이 많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이런 쪽을 보면 갈수록 뭐 100% 사무실을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대비 아시아 쪽은 재택근무가 많이 줄어들었고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팬데믹 때 소위 셧다운을 안 한 나라들일수록 네. 재택근무가 적습니다, 지금요. 근데 셧다운을 많이 했던 미국, 유럽 엄청나게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 기업들은 익숙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젊은 분들은 정말 부럽다고 하지만 외국의 선진국들을 보면 재택근무하고 소위 하이브리드 일주일에 3번만 가고 아니면 2번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회사의 성과가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지금요. 네. 오히려 회사 분위기가 더 오히려 좋고 잘 가고 있단 말이죠.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시간이 약간 다른데 그러다 보니 지금 실제로 보면 일주일 내내 출근하는 근무자는 미국 기준을 보면 59%밖에 안 되고요. 40% 이상은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40% 이상은 재택근무를 겸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워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화, 수, 목은 출근하고 월요일, 금요일은 재택하는 분이 상당히 지금 대세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유동인구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1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미국에서 메트로폴리탄이라고 그러는데 대도시는 유동인구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이 아직 6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대도시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면 상업용 부동산의 리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들을 거 아닙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또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평 쓰던 걸 30평, 40평만 쓰는 데도 있고 아예 전면적으로 그런 재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소위 리츠의 어려움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지방은행의 어려움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재미난 거 하나 확인드리면 이게 뭐 거래가 엄청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재택근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ETF가 워크 프롬 홈이라고 해갖고 WFH입니다. 이름 좋아요. 네, 워크 프롬 홈이거든요. 그런 ETF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이번 브로드컴도 있고 뭐 어도비도 있고 다 오라클도 있고 다 많이 그 줌처럼 이렇게 그렇죠.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PC도 많이 있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다 해봤습니다. 저희가 좀 꽉꽉 채워서 알찬 시간을 꾸려봤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흥미가 있는, 관심이 있는 종목들 좀 보시면서 한번 유심히 그 추이들 지켜보고 대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또 열심히 뉴스 자료들 모아서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